안녕하세요. 대기업 현중입니다. 오늘 대주전자재료 함께 볼 거고요. 최근에 7월 들어서 대주전자재료가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 들어서서 과연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인데요. 4680 배터리가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가는 만큼 8월에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의 이 4680 배터리 생산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LG 에너지솔루션에서 이 4680 배터리가 생산이 됐을 때 과연 대주전자 재료 역시 그로 인해서 모멘텀이 다시 살아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그거는 뭐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차트에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탈이 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일단 체크를 해볼 거고요.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연설을 진행을 하면서 2차 전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 여러분들 참고해 주셔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주전자재료 일단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까지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었는데 최근에 7월 들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대주전자재료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7월 들어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21선을 이탈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추세 이탈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고요. 61선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해당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기준봉이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주가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을 동반한 주가 상승이 나온 이 해당 기준봉의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자리를 지켜주는 게 일단은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구간에서 일부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라인에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121선 그리고 또 장기 이평선까지 아래로 좀 열리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재 남은 기간 동안 해당 가격대 라인에서 자리를 좀 지켜주면서 8월에 이제 4680 배터리 생산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재차 좀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이런 구름대 위로 다시 안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구름대 위로 안착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 구름대 물량을 또 소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다소 좀 주가 상승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해당 가격대 내에서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자리가 만들어진 이후에 반등은 트리거는 4680이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LG 에너지솔루션에서 4680 배터리를 양산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삼성 SDI 쪽과 그리고 다른 완성차 기업들도 이제 실리콘 응급제라든가 4680이라든가 이런 채택을 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는 대주전자 재료가 좀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서까지 주가 상승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자리를 만들지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 앞으로 좀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트럼프의 인터뷰가 이제 화제가 되면서 시장에 좀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트럼프가 2030년 전기차 50% 실현 불가능하다. IRA 폐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뭐 이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사실 이 트럼프가 IRA를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일부 기사에서 계속 이렇게 몰아가니까 여론을 좀 몰아가니까 문제가 좀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좀 같이 좀 살펴볼 건데 먼저 이 트럼프가 정치적인 입장이나 정치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발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질문을 좀 살펴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경제에 좋은 일을 했는가? 그에게 조금이라도 공을 돌릴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에 나도 그러고 싶지만 그는 해야 할 일을 정반대로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바이든 정부의 기후 정책과 그리고 에너지 정책 중 이 전기차를 꼭 집어서 비판을 했고 화학 연료 사용을 확대하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는데, 일단은 이 전기차를 확대를 하면서 이런 투자라던가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상대 정당이다 보니까 그 상대 정당이 현 정부이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 잘한 것도 사실 깎아내리는 게 정치입니다. 그 상대를 깎아내리고 본인에게 유리한 표를 획득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정치죠. 그냥 정치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단순히 트럼프는. 밑에를 보면은 나는 전기차에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한다. 이미 여기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전에 이제 연설을 진행을 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본인은 전기차에 보다 빅팬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여기도 나오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훌륭하다. 근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돈이 너무 많이 든대요. 자동차 100%로 만들 수가 없고 전기차로 만들 수가 없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도시에 전기를 공급할 수 없을 것이래요. 근데 사실 이 부분도 해결 방안은 있습니다. 자, 전기차가 100%로 이제 됐대요. 그러면은 이제 전기차 충전을 위해서 전기를 땡겨 쓰니까 도시에 전력이 돌지 않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기술력이 있죠. 뭐죠? 솔라루프입니다. 이러한 해결 방안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뭘까요? 정치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정치적으로 본인이 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내가 유리한 표를 얻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지, 이 사람이 전기차를 싫어하지는 않아요. 네. 트럼프의 주변 인물들도 이 전기차를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트럼프가 이번에 픽업 사건 이후로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됐다고 칩시다. 당선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IRA를 폐지를 하겠다라는 법안을 세웠어요. 그러면은 이 법안이 입법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상원과 하원의 상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통과를 하게 됩니다. 플러스 여기서 이 공화당의 이탈표가 있으면 안 되겠죠. 자, 플러스 공화당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일단은 11월 달에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조금을 가장 많이 투자를 받은 곳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현재 이 클린 투자에 대한 자금을 가장 많이 받은 10개의 주정부가 있는데, 이 10개의 주정부에서 90%, 즉 9곳의 주정부가 어디죠? 공화당이 대표하는 주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늘 이번만 사실 정권을 가지고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다음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을 이렇게 진행을 해놨는데 그 IRA를 폐지를 하겠다? 민심을 저버리고 IRA 폐지에 동의를 하겠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90%나 되는 곳에서 이미 공화당 쪽에서 이거를 혜택을 받고 있는데 과연 그거를 해지에 동의를 할까라는 의문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어? 선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래요? 미국은 이제 공언을 하죠, 공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공약이라고 하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공약을 지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거의 없습니다. 뭐 하나라도 지키면 다행인 거고, 이 똑같은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표심을 얻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보조금을 축소를 하겠다?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악재는 이미 지금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11월이 지난 이후에는 불확실성 요소가 해소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트럼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뭐 전기차 캐즘 뭐 2차 전지의 뭐 안 좋은 내용들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결국에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기차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이제 하드웨어가 자동차의 주였으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선택을 할 때 소프트웨어를 선택을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많은 소프트웨어를 보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적 그리고 이런 센서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기본 이 내연기관차에 있었던 배터리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기차로 가야 되고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전기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기간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에는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걸 앞당겼을 뿐이고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모델들 플랫폼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판매량이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서서히 자연스럽게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량이 줄어들고 전기차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 중에서도 이런 게임 챌린저 역할을 할 수 있는 배터리가 바로 4680 배터리다. 그리고 현재 이 4680 배터리에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가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실리콘 응급제를 양산할 수 있는 것이 대유전자가 유일하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대유전자재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은 사실 기관 쪽에서의 이탈이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기관이랑 개인들 매도 물량 들어오는 거 최근까지 주가 하락이 나오는 시점에서 다 외국인이 매수를 했죠.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자리를 지켜주는지만 체크를 좀 해주시면서 대응 전략을 고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